가장 베스트인 강의이지만 어쨌든 사업자인 우리들도 성공의 8단계 강의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애터미를 성공하고 싶다면 이 8단계대로 하면 된다라고 방향을 제시하는 건데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 8단계를 해야 되나? 이미 이 성공의 8단계는 검증된 방법이라고 합니다. 애터미에서 만든 게 아니고 이미 네트워크 마케팅, 수십 년 전에 시작한 그 네트워크 마케팅에서부터 이 성공의 8단계는 쭉 내려오고 있었던 거예요. 애터미도 네트워크 마케팅. 그렇기 때문에 이 성공의 8단계대로 사업을 하셔야 됩니다. 이 방법대로 했더니 매년 성공자 수가 늘고 있다고 하며 누구나 이 8단계는 누가 대신해 주는 것이 아니고 각자가 해내야 하는 단계예요. 꿈과 목표를 스폰서가 내 꿈을 꿔줄 수가 없잖아요. 내 꿈은 내가 꿔야 되는 거. 내 파트너가 내 꿈을 꿔줄 수 있는 게 아니고 내 꿈은 내가 꾼다. 두 번째 결의결단도 마찬가지로 결단은 내가 하는 거죠. 왜냐 이건 내 사업이니까. 내가 돈을 벌어가야 되는 사업이니까 스폰서나 파트너나 형제 라인이 대신 나에게 결단을 해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단계 한 단계 다가 각자가 해내야 합니다. 그리고 단계별로 진행해야 되며 생략하거나 뛰어넘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공의 8단계는 이렇게 꿈과 목표 설정부터 복제까지 이루어져 있고요. 첫 번째 꿈과 목표 설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꿈이란 깨어있는 상태에서 충족되지 못한 욕구가 무의식 속에 내재되어 있다가 드러나는 것이라는 사전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지금 당장에 내가 이룰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내 무의식적으로 어떻게 되고 싶다, 하고 싶다 이런 것들 그게 꿈이라는 거죠. 근데 이 꿈이 굉장히 중요해서 1단계에 있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은 돈이 투자가 되지 않아요. 물론 타 네트워크에는 진입비, 수십만 원부터 많게는 수천만 원까지 내야 하는 그런 진입비가 있는 곳도 있지만 애터미 안에서만큼은 자산, 자본이 돈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오로지 꿈입니다. 왜냐? 이 꿈이 없으면요. 애터미 사업을 하다가 그만둬요. 비전을 봤다 해도 꿈이 없으면요. 내가 해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해서 결국에는 애터미 속에서 거절과 무수한 사람들과의 그런 편견에 부딪혀서 대단한 도구를 발견했는데도 애터미를 놓쳐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지키기 위해서 저는 "꿈을 꿔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꿈이 없으면 절대 사업을 없습니다. 그렇게 진행하시는 분들 뵀지만 그런 분들 모두 애터미 다 놓아버리셨어요. 정말 좋은 도구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나를 지키기 위해서도 꿈을 꾸셔야 되고요. 그 꿈은 선명하게 구체적으로 현실 가능하게 꿔야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회장님이 가장 잘하셨죠. 정말 꿈에 그리던 차를 갖고 싶었던 거죠. 벤츠라는 차를 갖고 싶었는데 어느 날 잠을 들려고 했는데 너무 아른거려서 벤츠 매장 주변에 있는 벤츠 매장에 찾아가서 새벽에 그 매장을 유리창을 보면서 이리 보고 저리 보고 막 침을 흘리면서 보셨다고. 그러다가 어느 날 본인이 타고 있는 차를 딱 닫았는데 자기는 벤츠를 타고 다니는 것처럼 생각이 들어서 너무 기분 좋게 끌고 내렸는데 펑 소리가 났다고 했잖아요. 쪽 소리가 아니고. 그래서 깜짝 놀라서 봤더니 소나타였나요? 뭐였나요? 하여튼 벤츠가 아니었다. 그만큼 꿈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할 만큼 선명하고 구체적으로 그리고 가능한 것을 꾸셨다는 거. 그 정도로 정말 꿈을 제대로 설정하셔야 됩니다. 그게 누군가는 꿈의 차, 꿈의 집, 그리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나의 모습 모든 게 가능하죠. 그래서 균형 잡힌 삶을 꼭 적으셔서 인생 시나리오 그죠? 우리 매달 성공 석세스 사관학교를 우리가 가면은 꼭 인생 시나리오 작성하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 시나리오를 꼭 작성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을 자꾸 놓쳐요. 저도 가끔 놓쳐요. 그래서 이 부분이 처음에 꿈꾸는 게 힘들지만 계속 그려 놓는 그거를 해야지 내가 애터미 사업 첫 번째 단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인생 시나리오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석세스 세미나 금요일 참석하시고 이번 주 금요일 그리고 스폰서랑 상담을 통해서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꿈과 목표를 설정해서 그 목표 설정은 제가 지금 말씀을 잘 못 드렸지만 여기 인생 시나리오 쓰다 보면 기한을 설정하게 되죠. 그래서 내가 이 집을 사고 싶고 이 차를 타고 싶고 그리고 부모님한테 뭐 해모임 2박스 매달 지급하고 싶고 그런 것들을 기한을 또 설정을 해서 그 목표를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시는 거 그것도 목표 설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결단은요. 마음을 단단히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주도적인 삶을 살겠다. 저는 애터미 사업을 하면서 하기 전에 주도적인 삶을 살지 못했어요. 정말 많은 사람 주변에 있는 친구들의 영향도 받고 뭐 가족들, 친한 지인들 영향을 많이 받아서 거기에 끌려다니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들이 "이때 보자." 하면 그날 보고 "여기 놀러 가자." 하면 놀러 가고 제 의견과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생각 없이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애터미 사업을 하다 보니까 결단 중에서 단이 끊을 단이거든요. 끊어내래요. 그리고 마음을 단단히 하래요, 결의를 가지고. 근데 애터미 사업을 하는데 내 전에 있는 나의 모습이 끊어내지 못하는 삶인 거예요. 그리고 단단한 마음이 아닌 거예요. 휘둘리고 주도당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아 이렇게 사업하면 나는 성공할 수 없겠다.' 그 생각으로 '주도적인 삶을 살겠다.'라는 결단을 하래요. 그래서 주도당하지 않으면 오히려 주변을 주도해 나가셔야 되는 거죠. 최근에도 제 친구들은 저와 함께 "놀러 가고 싶다." 뭐 이렇게 말을 했지만 저는 다 거절했어요. 거부했어요. 세미나 가야 되는데 거기를 빠지면은 난 성공 못 하는데 지금 놀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 진심을 전하고 그렇다고 막 그 친구들한테 "안 돼. 니네들이나 가." 이렇게 말을 하면 안 되죠. 우리는 인간관계 사업인데 다 내 고객이잖아요. 그래서 좋게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단단한 모습을 보여줬더니 곧잘 이해하면서 "그치. 너는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지."라고 하면서 이해를 해 주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약속도 마찬가지로 무슨 뭐 한번 "밥 한 끼 먹자."라고 하는 그런 간단한 약속조차도 저한테는 예전에는 "그냥 이날 보자, 이날 보자." 물어보지도 않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계속 뭐 미팅 있다 뭐 하다 애터미 사업하느라 바빠 하니까 "일단 지은이 되는지 물어보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편해졌어요 인간관계가. 약속도 이날 안 되면은 "다음에 보고 너네들끼리 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런데 그 친구들이 저를 보고 싶어 하니까 오히려 저한테 맞춰 주더라고요. 그래서 주도해 나가는 거죠. 그리고 애터미를 처음에 제가 할 때는 다들 걱정 어린 걱정, 염려 그리고 심지어 한 친구는 "지은아 나 정말 진심으로 너가 하는 그 일을 걱정이 돼." 하면서 말렸던 친구도 있었거든요. 근데 결단은 마음을 단단히 하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마음을 단단히 먹어서 그 친구가 걱정해 줄 때 정말 흔들리는 모습이 아니고 내가 본 애터미는 무조건 남한테 피해 주지 않고 이건 대단한 도구고 대단한 사업이고 남한테 오히려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업이야라는 것이 내 마음에 단단히 심어져 있어야 그 친구들한테 시간은 걸리겠지만 제가 꾸준히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결국에 애터미의 선한 영향이 그 친구들한테도 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그런 염려 하나도 하지 않아요. 오히려 조그만 거라도 하나 사려고 하는 그런 친구가 됐다는 거. 그래서 그게 저는 주도적인 삶을 살다 보면 그렇게 주변을 내가 휘둘리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에 의해서 내 감정이 휘둘리는 게 아니고 그분들에게 내가 주도적으로 애터미로 오히려 전할 수가 있다. 그 두 번째는 긍정적인 사고를 갖겠다. 이거 정말 중요하죠. 왜냐 애터미는 예스를 받는 일이 아니고 저는 노를 받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밖에 나가면 내가 가장 친한 친구부터 아니 같이 살고 있는 가족들부터 모두가 반대 아닌 반대를 거절을 한단 말이죠. 노를 해요. 누구 하나 따라 나와 주는 사람도 없고
너 대단한 거 시작했구나. 애터미 내가 제품 써 줄게. 팔아 줄게." 이런 친구 한 명도 없어요. 그건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아 나만 너무 힘든 거 아니야? 내 친구들은 왜 그러지? 내 가족들은 왜 그러지?" 아니요. 애터미 하시는 모든 사업자들이 다 겪는 일이에요. 나만 겪는 일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 애터미의 기본적인 과정이구나.'라고 이해를 하고 그거를 견디면서 오히려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 노를 받으면 모든 사람들이 아직 애터미에 대한 인식이 안 됐구나. 그럼 나는 굉장히 빨리 받아들인 사람이구나.'라고 하면서 긍정적으로 사고를 해야 돼. 근데 그게 진짜거든요. 애터미 10년 뒤, 50년 뒤에는 인식 완전히 바뀔걸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애터미 이제 15년 됐나요? 16 년. 근데 10년 전에 인식이 정말 안 좋았지만 지금은요? 그거 다단계잖아." 그 정도로 끝내죠. "제품은 좋더라."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말씀하시는 게. 하지만 10년 전에는 "아 그거 듣도 보도 못한 그거 뭐야. 그거 다단계잖아. 절대 하지 마." 오히려 이제 성공하신 분들이 저는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우리가 받는 거절은 거절도 아니다 정말. 속은 맞아 보셨나요? 저 한 번도 맞아 본 적 없거든요. 물론 리플렛은 찢어서 버리는 건 본 적은 있어요, 제가 들은 거를. 근데 그런 것도 본 적 있으신가요? 이제는 그런 분들 많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사고를 가져서 마음을 단단히 하셔야 되고요. 세 번째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겠다. 애터미에 방해되는 것들을 끊어내야 합니다. 그거를 언제까지? 평생이 아니고 내가 성공의 궤도에 오를 때까지. 그래서 시간 투자랑 집중을 하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제사 있다고 뭐 가족 행사 있다고 뭐 있다고 뭐 있다고 하면서 쪼르륵 거기를 가세요. 그리고 심지어 막 운동하러도 가세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애터미에 대한 가치를 모르셔서 그러는 것 같아요. 애터미는 돈이 투자되지 않았기 때문에 항상 끝순위로 밀려나는 경우를 제가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봐 왔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시면은 안 됩니다. 애터미를 우선순위로 항상 우선순위로 왜냐 지금 하고 계시는 일들 뭐 부업자분들도 계시죠. 지금 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일들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내가 일을 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나를 지켜줄 수 있는 일인가?' 저는 그거 꼭 생각하셔야 된다고 봐요. 지금 제사 가는 거. 물론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가는 그런 일들이 있겠지만 최대한 조율하는 그 노력은 했는가? 애터미의 시스템에 참석하려는 그 조율하는 그 시간 그 생각. 지금 애터미 일이 나의 일을 할 수 없는 상황, 노후에 정말 큰 가치를 발휘한다는 거를 그거를 깨달으셔야 이 대가 지불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애터미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결단하셔야 됩니다. 이제 대가 지불 리스트를 작성하시면 좋은데요. 나 자신과의 약속이니까 좀 익숙한 것들과의 결별 좀 하셔야 돼요. 드라마 보는 거 좋아요. 근데 그 드라마 보는 시간에 누군가는 어떤 성공자는 계보도라는 드라마를 본다고 하죠. 내 하위에 있는 그 파트너들을 어떻게 초대를 할까? 어떻게 제품 전달할까? 그러한 시간으로 바꾸는 거. 언제까지? 내가 성공의 궤도에 오를 때까지. 그리고 정말 다 자본금을 3억 원 정도 투자했다는 각오로 하시면은 애터미 그냥 대충 할 수 없을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성공하겠다는 이게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무조건 성공할 거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해야지 '난 성공 못할 것 같아.' 하면서 애터미 사업 하시는 분들 보면요. 사업이 잘 안 돼요. 왜냐하면 밖에 나가 보면요. 거절을 하는데 저 사람 안 될 것 같은 표정이 그냥 나도 모르게 나오거든요. 밝고 활기차고 지금 사장님들 주머니에 1억 억씩 들어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막 힘 빠지게 다닐 이유가 있을까요? 오히려 신바람 나게 콧바람 불면서 막 다니실 거잖아요. 그거를 앞당겨서 '나는 임페리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니라고 하는 그 회장님의 말씀이 여기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가지불 리스트 꼭 작성을 해 보셔서 내가 익숙해하는 것들 그리고 내가 필요 없는 거 애터미 사업에 필요 없는 것들을 내가 하는 것들을 쪼금 정리를 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 모든 걸 바꾸는 게 힘들다 그럼 한 가지, 한 가지, 한 가지씩 점검하면서 애터미를 순위를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올리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명단 작성입니다. 이제 결의결단이 됐어요. '나는 애터미에서 성공할 거고 나는 두더덕으로 살 거고 나는 긍정적으로 사고로 애터미를 할 거야.'라는 결단이 끝나면 명단을 작성하셔야 돼요. 명단 작성 안 하시고 하시는 분들도 더럿 있으신데 명단 꼭 작성하셔야 됩니다. 이게 우리에는 애터미 사업의 지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작성하실 때 사업을 할 사람을 적는 게 아니에요. 절대. 아는 사람, 내가 아는 사람 다 적으시면 됩니다. '아 이 사람은 성격이 괴팍해서 애터미 전달하면 화낼 것 같은데?' 그래서 안 적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절대 오히려 다 적으셔야 돼요. 그냥 내 생각을 내려놓고 예단 금지, 예측, 단정 금지. 금지하고 다 적으셔야 돼요. 다 적고 제일 좋은 방법은 핸드폰을 보시고 그 연락처를 보시면은 쫙 있거든요. 그러면 '어 나 생각보다 많네.' 정리 안 한 연락처도 있을 거예요. 그 인맥들을 싹 노트에 적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머릿속에 있다고 하시는데 그거 명단 작성 아닙니다. 작성. 내가 손으로 직접 적는 거. 그 작성해서 약 한 명이 250여 명을 안대요. 그래서 결혼식 청첩장 보내는 그 생각하면 '내 딸이 결혼을 한다. 내 자식이 결혼을 한다.' 하면 청첩장 보내는 그 인원을 생각하셔서라도 다 적으시고 꼭 스폰서랑 함께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성해 오시고 나서도 상담하셔야 되고요. 지맘의 법칙 생각하셔야 돼요. 누군가는 정말 거절할 것 같은 그 친구도 애터미 물짓이 너무 좋아서 어디서 살 곳이 없어서 못 찾아서 못 썼는데 "너가 하는구나."라고 한다고 하면 어쩌실 거예요. 그쵸? 내 판단 때문에 그런 고객 한 명을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전달해 보는 거예요. "애터미 알아? 애터미 나 하기 시작했어. 애터미 써 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명단 작성을 한 다음에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약속을 잡는 거죠.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알리기 위해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 "사업 같이 하자." 막 처음부터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내가 먼저 내가 알아본 애터미가 정말 좋고 선하다고 한다면 "나는 애터미인이야. 나 이제부터 애터미인이 됐어."라는 거를 주변에 알리기 위해서라도 그 명단을 작성하셔야 됩니다. 이제 무념무상의 원칙 생각 없이 적으세요. 그냥 250 명의 누구나 명단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예단, 금지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명단 작성을 효율적으로 하기. 네. 가족들 적고 이렇게 그룹을 지어서 가족은 가족끼리 직업 예전에 직장 동료는 동료끼리 또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들도 적어 보고 또 가까이 자주 보는 사람도 적어 보고 그런 것들을 적어서 상담하시면 됩니다. 그럼 명단 작성까지 했다 그럼 이제 초대하시면 돼요. 초대하는데 이 초대는 전화하는 거. 네. 목적은 만남을 약속하기 위한 수단이죠. 전화해서 사업 설명하시면 안 됩니다. "나 애터미라는 거 시작했는데 말이야. 애터미는 이런 일이고 애터미는 온라인 쇼핑몰이고 뭐 글로벌로 나가고" 다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약속 잡는 것에만 전화를 하려고 초대를 하시고 끊으셔야 돼요. 이게 처음에 실수를 많이 해요. 저도 그랬거든요. 저 전화해서 막 "나 애터미 시작했는데." 막 이랬다가 다음에는 연락 두절되고 만날 수도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긴다. 그래서 절대 사업 설명하지 말고 명단을 이제 보고 전 단계 3 단계에서 명단 작성하셨죠. 그 명단을 가지고 일정한 숫자를 정해서 꾸준히 전화를 하셔야 돼요. 이분 전화 안 받으니까 패스. 얘는 전화 안 받네 패스. 그게 아니에요. 전화 안 받으면 내일 또 해 보고 안 되면 모레 해 보고 또 다음 주 해 보고 그렇게 하셔서 약속을 잡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고객 한 분 한 분이 필요해요. 소비자를 만드는 게 필요해요. 그렇다고 밖에 나가서 막 다 만들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그것도 하셔야겠지만 내 명단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만큼은 내가 애터미 하는 걸 알리셔야 정말 애터미 제품이 1년 뒤에 필요하실지 어떻게 알아요? 그 친구가 3년 뒤에 인식이 바뀌어 가지고 애터미 해모임에 대한 소식을 듣고
아, 그때 예찬이가 애터미를 했지? 아, 지금도 하고 있지? 하고 예찬이한테 시켜야겠다. 경옥이한테 시켜야겠다. 용숙이한테 시켜야겠다. 이렇게 할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나서 꼭 얘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하는 시간은 전화하는 시간. 그냥 출근 퇴근하는 게 일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화를 하고 고객들한테 만나고 스폰서랑 상담하고 교육받는 시스템 참석하는 그 시간이 근무 시간이라고 하죠. 자, 초대할 때 현실 점검으로 초대할 수 있고요. 제품으로 초대할 수 있고 시스템으로 초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해봐, 써봐, 와봐 그거예요. 자신감이 부족한 초대자. 그럴 수 있어요. 처음에는 내가 이 사업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고 일단 비전은 본 거 봤는데 나 하고 싶은데 근데 내가 아는 게 없어서 좀 말하기가 이렇게 좀 부족하신 자신감이 부족하신 분들 그런 분들은 스폰서랑 시스템으로 네, 초대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호일러 법칙 활용하시면 돼요. 이 호일러 법칙은 좀 넘어가긴 할 건데 시간 관계상 중요한 거는 나예요. 내가 중간 역할을 잘 하셔야 돼요. 고객과 스폰서를 연결해주는 내가 제대로 고객에게는 스폰서에 대한 프로모션을 잘하고 아이 뭐 그저 그런 스폰서 있는데 한번 만나볼래? 뭐 그냥 스폰서에 대한 아무런 언급 없이 그게 아니고 스폰서를 대단한 사람으로 스폰서가 대단한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포장을 잘해야 돼요. 근데 맞잖아요. 그렇게 해야지 이 사람이 들을 준비가 된다는 거예요. 고객 입장에서는 내 친구가. 그리고 스폰서에게는 아, 뭐 제 친구 있어요. 끝. 그렇게 하면 스폰서가 도움을 주기 힘들죠. 만나도. 왜냐면 나의 지인을 소개해 줄 때 내 지인에 대한 정보를 좀 여러 정보를 내가 좀 파악을 해서 드려야 돼요. 그래야지 스폰서도 준비를 하고 아 이분은 뭐 은행 일을 하셨으니까 은행 지점장인 그 크라운 마스터 이야기를 해줘야겠다. 뭐 이런 것들을 준비할 수가 있겠죠. 아 이분의 나이대는 이러니까 제품 이 얘기도 하면 좋겠다. 뭐 이분은 돈에 관심이 있을 것 같으니까 마케팅 플랜 이 부분을 좀 강조해서 설명해줘야지. 그런 걸 스폰서가 좀 생각을 할 수 있게 그래서 좀 전략적인 만남이 될 수 있게 그렇게 내가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저 그냥 띡 딸랑 만나러 가고 그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호일러 법칙 잘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보통 사람들은 내 말을 잘 안 들어요. 내 지인들. 제 친구들 단 한 명도 내 말을 제대로 안 들어요. 왜냐? 이미 나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절은 당연하다. 거절은 당연하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다섯 번째. 이제 초대 전화를 해서 만날 약속을 잡았어요. 그럼 만나는 거죠. 이거를 STP라고 하는 쇼더 플랜, 계획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사업 설명이라는 거죠. 목적은 어찌됐든 우리 모든 만남도 결국에는 시스템으로 초대해 있습니다. 시스템. 사업 설명은 가급적 짧게라고 되어 있죠. 어떤 분들 막 30대 30 다 풀어줘요. 그거 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나 빨리 돈 되는지 그거 궁금해라고 하시면 풀어드릴 수는 있겠죠. 하지만 거기서 끝내시면 안 되고 무조건 초대를 하셔야 돼요. 초대. 그래서 초대는 시스템 초대, 세미나 초대, 센터 초대, 초대의 연속 선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모든 만남이 시스템 초대에 우리가 목표를 딱 가지고 만나야 돼요. 목적의식을 갖고 만나야 돼요. 이 사람은 이번 주 토요일 세미나 무조건 초대한다. 아니면 다음 주 원데이 세미나 무조건 초대한다. 그런 생각으로. 안 되면 석세스 세미나 초대한다.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만나셔야 돼요. 그리고 사업 설명 무기는 갖고 있기. 그게 저는 아, 갑자기 머리 아프다. 나 사업 설명 어떻게 하지? 라고 하시는 분들에게 1분 스피치를 추천합니다. 1분 스피치는 내가 애터미를 어떻게 만나고 애터미를 하게 된 동기. 왜 애터미를 내가 하는가? 그거를 자신 있게 설명하시면 끝이에요. 그게 사업 설명이에요. 그리고 난 애터미를 통해서 이런 일을 하고 싶고 이렇게 살고 싶고 그것도 사업 설명이에요. 그래서 두려워하실 것 없고 저는 중요한 거는 이 만남에서 중요한 거는 정말 자신감 있는 모습. 막 오버하라는 게 아니에요. 정말 내가 애터미 내가 아는 애터미 이 사람이 모르잖아 애터미요. 애터미 다단계라고밖에 몰라요. 그러면 나는 다단계 그 이상의 가치 있다는 걸 안다면은
안다면은 이 사람한테, 이분한테 내가 아는 애터미, 자신 있고 누군가한테 피해주지 않을 이 애터미에 대한 진정성을 가지고 설명을 하면 이분이 다 이해 못해도 그 이미지가 여운에 남아요. 잔상이 남아요. 돌아가도, 집에 돌아가도. 아, 지은 씨는 진짜 애터미에 대해서 정말 좋은 이미지를 갖고 사업을 하고 있구나. 그 정도도 성공이에요. 그래서 '왜 저 젊은 친구가 다단계 애터미를 저렇게 좋아할까?' 그런 궁금증 유발. 그게 최대 효과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득이하게 사업 설명을 해야 될 때 그럴 때는 제가 말한 1분 스피치 그리고 회사 제품 보상 플랜 비전 중에 다 하지 말고 그걸 모든 걸 다 하려면 1 시간 더 이상 넘게 걸리니까 질리게 하면 안 되고 그냥 그중에서 하나하나 설명해서 그다음 만남 때 또 제품 설명하자. 그다음 만남 때는 비전에 대해서 설명해야지. 그런 것들을 좀 전략적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만남이 끝나면 어떻게 해야 되죠? 후속 관리하셔야 됩니다. 48 시간 이내, 이틀 이내에 무조건 어떤 분들 만나고 나서 한참 뒤에 15일 뒤에 연락해 가지고 제품 써 봤어? 세미나 갔다 오니까 좋았지. 또 가 보자." 이미 하루 지나면요. 사람이 관심이 떨어져요. 근데 우리는 애터미에 지속적으로 발을 들이고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심이 있지만 그분들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정보를 전달했다면 이틀 이내에 다시 만나든 연락을 취하든 그게 매너이고 예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고객 관리잖아요. 관리는 꼭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전화를 해서 후속 관리를 하다 보면은 3 가지 분류가 나온다고 하죠. 이거 괜찮은 것 같아. 세미나 들어보니까 나 정말 하고 싶어. 어떻게 하면 돼? 나 누구 만나고 순자도 만나고 말자도 만나고 빨리 애터미 얘기 전달해야겠어."라고 그런 사람만 나오면 너무 좋겠죠. 근데 그런 사람이 나왔을 때 그래, 그래. 순자 말자 다 얘기해, 다 얘기해. 뭐 경숙이 뭐 누구 다 말해." 이렇게 이야기 안내하시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되냐? 비전을 본 사람은 진정을 시켜야 돼요. 뚜껑이 날라갔다 했잖아요. 소위 그 뚜껑 날라간 뚜껑 잡아다가 다시 머리 위에 얹어 주면서 토닥토닥 해 주셔야 됩니다. 진정시킨 다음에 "그치. 너 애터미 제대로 알아봤구나." 그러면 애터미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한 번 듣고 판단하지 말고 일단은 시스템으로 계속 와 봐. "우린 시스템 소득이니까 원데이도 가 보고 센터 미팅도 참석해 봐." 하면서 시스템화 될 수 있게 안내하셔야 돼요. 무조건 사람 만나게 해 가지고 사람들한테 거절받아서 총 맞아서 쓰러지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본인이 비전 하루 본 사람이랑 1년 동안 세미나 참석해서 비전을 본 사람이랑 그 마음의 단단함의 크기는 달라요. 단단함의 정도는 달라요. 그래서 이 사람을 위해서라도 시스템에 계속 발들일 수 있게 그게 최우선이에요. 가입 우선 아니고요. 물건 파는 거 우선 아니에요. 일단 시스템에 안착시키는 게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부류. 보긴 본 것 같은 사람. 근데 잘 모르겠어. 좋긴 좋은 것 같은데 나는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나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긴가민가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내가 다 안내하려고 하지 마시고 스폰서한테 인수인계 같이 받으셔서 다시 한번 또 시스템으로 안내. 그리고 한 번 세미나 보고도 '아 내가 할 건 아닌 것 같아요.' 관심 없고 전혀 못 본 사람. 그런 사람한테는 지속적으로 또 찾아가서 만나서 "그래 한 번에는 모를 거 하지만 내가 본 애터미는 너무 대단하거든. 또 시간 내서 가 보자, 가 보자, 가 보자." 하는 그런 지속적인 후속 관리, 긍정적인 마음을 심길 수 있게 하셔야 됩니다. 그럼 제품이라도 쓰거든요. 결국에는 이 후속 관리의 공통점은 결국에는 시스템 안내입니다. 본 사람이나 비전을 본 사람이나 보긴 본 것 같은 애매한 사람이나 아니면 보지 못한 사람에게도 모두 시스템으로 안내하는 게 공통점이에요.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후속 관리 이틀 이내에 시스템으로 계속해서 안내하고 상담하고 이야기한다. 그리고 그다음 후속 관리도 했어요. 이제 상담을 하셔야 돼요. 상담은 소통하는 것입니다. 여기 별표를 딱 쳐 놨죠. 정말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스폰서와의 상담을 의미하고요. 처음에 이제
사업을 하다 보면 정말 모르는 거 투성이죠. 그러면 스폰서님을 괴롭힐 정도로 연락하시면 좋아요. 어떤 분들은 "아 이렇게 바쁘신 분인데 내가 너무 시간 뺏는 거 아니야?" 전혀. 그거는 쪼금 본인만 생각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히려 우리 사장님들도 스폰서 입장이 돼 보시면은 계속 연락 와 가지고 "이거 나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저렇게 하는 거 맞아요?" 하고 이렇게 물어보는 사업자 처음에 나왔을 때 그런 사람들을 더 도와주고 싶고 그런 분들을 더 열정 있는 사업자로 생각을 하고 더 신경을 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혼자 막 하는 것이 아니고 "어 나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저 이렇게 안 냈는데 이렇게 하는 거 맞나요?" 라고 하는 그런 일단 처음에 소통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건 기본이고 이제 나의 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다음 미팅을 계획하기 위해서도 소통하셔야 돼요. 상담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계보도랑 명단을 가지고 상담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계보도. 저 계보도 형편없는데요. 2 명밖에 없는데요. 뭐 명단도 얼마 없어요. 인맥이 없거든요."라고 하셔도 단 2 명만 있더라고 하더라도 상담하셔야 돼요. 그 2명 밑에는 또 250 명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소개를 받아서. 그래서 계보도 명단 가지고 상담하고 두 번째는 파트너 주변의 인맥을 소개받으시고 그리고 세 번째는 시스템에 동참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보고 상담을 통해서. 왜냐 내가 보는 시선이랑 또 스폰서가 객관적으로 나의 인맥들을 보고 또 같이 "이 사람은 괜찮은 것 같아요."라고 하면서 또 그 경험이 있으시니까 그런 분들을 같이 만나서 또 초대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되면은 그건 나도 좋은 거죠. 그래서 나의 조직의 크기에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자석의 원리. 시스템 참여로 나의 자력이 세지면 주변에서 동참하기 시작을 합니다. 내가 시스템에 없는데 어떻게 사람들을 초대해요. 그죠? 그래서 내가 참석을 계속 하면은 처음에는 확신이 부족해 가지고 막 끄는 힘도 부족해요. 누군가한테 자신 있게 이야기도 힘들어요. 근데 나는 계속 꿋꿋이 시스템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확신의 크기가 점차 커져요. '그래 애터미는 이리 봐도 저리 봐도 이렇게 들어도 저렇게 들어도 정말 대단한 사업이구나. 정말 선한 사업이구나. 누구한테 피해 주지 않구나.' 그게 확신으로 되면서 '나도 성공할 수 있구나. 나도 성공하겠다.'라고 되면서 내 보이지 않는 아우라가 '아 쟤는 애터미인이구나 완벽히.' 그래서 누군가를 만나도 거절을 받아도 자신 있고요. 뭐 누구든지 그게 아줌마든 아저씨든 할아버지든 할머니든 어린 사람이든 누구든 할 것 없이 사람이라면 누군가에게든 애터미를 전달하는 내 모습이 자신감이 넘쳐요. "아 너 아니어도 돼. 하지만 당신을 위해서 애터미 전달할게요."라고 하면서 속으로 그러면서 이제 말투나 이런 것들이 표정이나 이런 것들이 밝고 자신감 있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자석의 원리. 그래서 내 자력이 세지면서 주변이 '저렇게 괜찮은가? 나도 한번 가 볼까?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쟤는 항상 웃고 있네.' 하면서 '뭐가 되는 거지?' 하고 알아보는 분들이 생긴다는 거죠. 이제 복제인데요. 마지막 단계까지 왔습니다. 잘 들으셨어요 지금까지. 상담까지 한 거. 이 모든 것을 복제시켜야 돼요. 나 혼자만 하면 그거 시스템 소득 아니죠. 처음에는 나 혼자예요. 그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는 내가 잘해야겠지만 기간은 다를 수가 있어요. 누군가 파트너가 나오는 기간도 다르죠. 누군가는 빨리 나오고 누군가는 늦게 나오고 누군가는 더 늦게 나오고 누군가는 엄청 빨리 나오고 그거는 다 달라요. 근데 빨리 나오면 나오는 대로 긴장하셔야 되고요. 왜냐? 내가 복제해 줄 수 있는 게 별로 없거든요. 그러면 더 빨리 내 마인드를 잡아야 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근데 늦게 나오면 늦게 나온다고 기죽을 필요가 없어요. 그 시간이 정말 소중한 거예요. 제가 권유리 로열 마스터님 아시죠? 그분 젊은 26 살인데 로열 마스터잖아요. 그 친구가 3년 동안 아무도 없었대요. 3년 동안 같이 할 파트너가 한 명도 없이 그냥 세미나만 참석을 했대요. 근데 지금은요 로열 마스터가 됐잖아요. 세일즈 마스터가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예요 그 산하가. 그럼 파트너가 정말 많이 늘었다는 거죠. 근데 그분이 이야기하는 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3년 동안 파트너가 없으면 보통은 '아 내가 문제가 많구나. 내가 뭘 더 고칠까.' 이런 분들 가장 좋은 자세지만 '아 이거 되는 거야 마는 거야.' 하면서 애터미 사업 자체를 의심하게 되잖아요. 근데 본인은 그렇게 생각했대요.
그 시간을 나를 완벽히 단련시키자. 그래, 누군가 나온다면은 내가 지금 이 3 년간의 애터미에 대한 모든 정보를 줄 수 있는, 제대로 안내할 수 있는 스폰서가 되자. 그래서 스폰서가 되는 교육을 받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3 년을 지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보고 듣고, 그리고 세미나만 다닌 게 아니죠. 고객들을 만나러 다녔죠. 소비자를 만나고 컨택하고 사람들을 관리하고 이런 것들이 노하우가 생기면서 그때 나온 파트너들한테 다 알려줄 수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파트너 빨리 나왔다고 좋아하실 필요도 없고요. 그럼 빨리 내가 더 애터미를 점검하셔야 되고, 늦게 나온다고 슬퍼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실망하실 필요도 없고요. 내가 제대로 된다면 복제는 잘 이루어질 거고, 복사가 아닌 복제이기 때문에 내가 모든 걸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 그래서 떡잎을 나무로 성장시키는 것이 복제라고 합니다. 나무 자체를 큰 나무 자체를 옆에다가 바로 심으면 그건 복제가 아니고 복사하고 붙여 놓는 그 복사고요. 복제는 정말 떡잎부터 나무로 이렇게 성장시키는 거, 그 성장시키는 과정. 그래서 우리는 성공자들의 지금의 모습을 따라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이 세일즈 마스터 될 때 다이아몬드 이렇게 올라가는 그 어떻게 과정을 해서 갔는지 그 모습을 복제하는 것이 진정한 복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복제까지 이루어진다면 그게 무수히 반복을 하는 거예요. 또 파트너가 나오면 꿈을 먼저 꿀 수 있게 해 주고, 결의 결단할 수 있게 도와주고, 명단 작성해서 초대, 만남 모든 것들을 계속 반복인 거예요. 그래서 애터미는 단순한 일이라고 하잖아요. 이 복제까지를 잘 이해해서 내가 먼저 하는 거,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나부터 좋은 원본이 되어야 된다. 음. 네. 네. 제가 성공의 8 단계를 강의하면서 다행히 1 시간 안 걸렸어요. 그리고 저희가 한 10 분쯤에 시작했으니까 한 30분 안에 끝난 것 같은데, 이 성공의 8 단계를 우리가 사업자들이 다 완벽한 사람은 없다고 봐요. 저조차도 완벽하지가 않아서. 근데 이 성공의 8 단계를 자꾸 벗어나려고 하면 다시 점검하고, 다시 내가 어느 부분을 못하고 있나, 그런 것들을 점검하는 스스로의 그 노력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볼 것 없고요. 내 자신이 어느 부분이 부족한가. 그래서 A 코어 체크리스트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상담하시고, 그리고 또 복제시켜 나가고, 그렇게 하신다면은 모두가 좋은 원판이 돼서 그런 시스템 소득을 같이 만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그럼 이 시간에는 제 강의를 듣고 몇 분만 또 애프터 스피치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책을 보니까요. 네트워크 마케팅은 스피치를 잘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스피치가 다 나한테 돌아오고, 마이크를 많이 잡는 사람이 빨리 성장한다고 하니까 그거 감안하셔 가지고 저요할 수 있는 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애프터 미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표하실 분. 네, 안녕하세요. 시흥에서 사업하고 있는 김종숙입니다. 제가 먼저 네. 우리 김지훈 사장님 말씀 너무 성공의 8단계 잘해주셨고요. 거기에서 이제 또 후속 관리에서 비전을 본 사람, 긴가민가 한 사람, 보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 후속 관리에 대해서 조금 더 한번 듣게 됐고, 저는 오늘 들으면서 아까 그 나는 3억 원을 투자한 애텀이다. 이 이야기가 저는 오늘 마음에 딱 꽂혔어요. 우리 애터미 사업은 투자가 시간이잖아요. 돈 대비 돈보다는 시간이 그 투자금인데, 그래서 이제 막 들으면서 계산을 했어요. 우리 박강민 회장님께서 공무원만큼만 일을 해라. 그럼 8시간이면 10,000원으로 잡고, 그러면 일주일에 48만 원이 아니냐. 그래서 1년을 계산해 보니까 3천만 원이 좀 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내가 3년이면, 3년, 4년이면은 거의 내가 1억 원을 투자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시간 투자하는 거하고
돈하고 연결시키는 것을 별로 못했어요. 제가 그게 좀 약해요, 돈하고. 그런데, 야, 이게 지금 시간 투자하는 건데, 내가 시간을 돈으로 보지 않으니까,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애터미를 빨리 성공시키려고 하는 열정이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시간과 돈을 연결시켜서, 아, 지금 나는 얼마를 투자했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이 투자 대비 내가 이렇게까지 돈을 많이 투자했는데 결실에 있어서 내가 조금 더 박차를 가하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1만 시간의 법칙 그것도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결국은 어, 삼- 보통 한 4년 그 정도가 하루에 8시간만 하면 하루는 쉰다 치더라도 보통 3.5년 정도는 되더라고요. 그래서 1만 시간의 법칙. 그러면 내가 제대로 1만 시간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노력을 했나. 결국 그 대비 그것은 나의 투자금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빨리 이것을 돈과 시간을 연결을 시켜서 내 사업을 어떻게 시간 관리를 철저하게 잘해서 이것을 시너지 효과를 내게 하느냐, 그게 관건이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김진 사장님 그 말씀을 통해서 제가 다시 한번 나를 되돌아보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비싼 돈이라고 할 수 있죠. 시간. 시간이 흘러가면은 또 돌아올 수 없기 때문에 이 시간 관리도 네트워커에게는 정말 필수적인 관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스피치 감사드리고요. 두 번째로 하실 분 또 말씀해 주세요. 네, 제가 하겠습니다. 네. 김지현 사장님 오늘 성공의 8단계 강의 너무 잘 들었고요. 어, 들으면서 또 제가 어, 뭘 못하고 있는지 좀 돌아보는 시간이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 우선은 저희가 좀 전에도 김종숙 사장님이 시간이 돈이다. 나는 얼마나 시간 투자를 하고 있는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좀 많이 와닿았어요. 요즘 드는 생각은 뭐냐면은 저도 빨리 성공자가 되기 위해서 저 자리에 빨리 올라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 드는 생각은 그렇습니다.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 것처럼 저희 요즘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부모님이 나이가 이제 조금씩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부모님한테 해드리고 싶었던 그런 계획들이 있었는데, 부모님은, 우리가 성공할 때까지 시간에 대해서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거를 저는 요즘에 많이, 좀 깨닫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빨리 성공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 해서 빨리 뭔가 결과를 만들어내서 빨리 성공하는 모습으로 부모님을 좀 행복하게 해드리고 좀 노후에는 조금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공의 8단계를 들으면서 제가 못했던 것들 그리고 또 해야 되는 것들 잘 숙지를 했고요. 요거에 대해서 저도 아직은 완벽하지 않고 모자른 부분이 많지만 노력을 좀 많이 해 나가서 좀 튼튼한 그리고 바로 서 있는 그런 리더로서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죠, 정말. 시간이 가장 빠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꾸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시간 관리 진짜 또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고요. 그래서 각자가 또 시간 관리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 하실 분 또 말씀해 주세요. 네, 제가 하겠습니다. 부천에서 사업하고 있는 이명하입니다.
지금 김종수 사장님도 말씀하셨고, 우리 지혜찬 사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런 얘기가 있죠. 천일 천만 원 작전. 천일이면 거의 3년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그때 천만 원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시간을 정말 정확하게 내가 사용하지 못하였거나 일을 안 했거나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결과를 보면.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정말 지금까지 지나온 건 어찌 됐든 간에 내가 부족하고 뭐 게으르던가 뭐 하여튼 그래서 그렇게 되지 못했다고 하면 이제 지금부터라도 정말 그런 작전이라는 말을 붙였어요. 작전. 그래서 작전을 어떻게 세우느냐, 내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이것도 하나의 작전일 텐데 각자 개인이 할 수 있는 그런 작전.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3년 안에, 지금부터 3년 안에 천만 원을 번다고 하면 정말 그건 성공이잖아요. 사실 한 달에 천만 원 벌면 성공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물론 1억을 버는 목표를 바라보고 하는 거지만은 그래도 작은 목표를 그게 성공을 해야 또 그 다음 단계 목표가 또 성공이 되니까 우리 앞에 있는 천일 천만 원 작전을 우리 모두 다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성공해노라 하는 이야기를 발표를 할 수 있는 내가 됐으면 좋겠다 하면서 저도 들었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시간 투자 많이 하고 저기 시간 투자 하는 거에 대해서 대가 지불을 하는 거에 대해서 반드시 따라오는 그 결과는 나타나거든요. 내가 결과를 보여줘야 되니까 내가 결과를 보여주지 못하면 내가 어떤 저걸 했더라도 그게 나타나는 것이 보이지가 않으면은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자신 있게. 그래서 우리가 그런 작전을 좀 써서 하는 길로 빨리 나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진짜 결과를 보여주는 게 일을 했다라고 할 수 있다시피 모두가 결과가 어떤지, 물론 애터미는 과정이 중요한 사업인데 그 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결과는 따라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과정과 결과 모든 거를 다 잡을 수 있게 노력을 해야겠습니다. 네, 혹시 더 하시고 싶은 분 계실까요? 없으시면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애터미 사업은 항상 반복되는 일이고 또 보이지 않는 일이잖아요. 물론 이제 고객들을 만나서 고객들이 구축해 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 보이는 사업이라고 할 수도 있으나 그래도 우리가 성공이라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일은 애터미밖에 없다고 봅니다. 평범한 우리들이 감히 성공을 논할 수 있는 일은 애터미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한 단계 글로벌 원서버 그런 보상 플랜도 우리에게 진짜 버티면 성공한다라고 감히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어차피 버틴다고 하면은 좀 발버둥 치면서 버티면 좋잖아요. 사람들 만나고 끊임없이 전달하면 그 날이 더 빨리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이 성공의 8단계 어떻게 들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각자가 느끼는 것들을 생각하셔서 그거를 개선해 나가면서 사업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러면은 사운을 할 텐데 사운하고 나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거 꼭 웃으면서 옆 사람들 아니면 줌으로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항상 미소를 띠면서 보시는 분이 딱 한 분 계셨어요. 그분이 바로 최부선 사장님이신 거예요. 너무 예쁘신 거예요. 이렇게 미소를 띠면서 스피치 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보시는 모습이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우니까 우리 모두 본받으십시다. 저로. 그래서 자, 사운 이제 음소거 제거해 주시고 사운 준비. 야! 야! 시작.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생각을 경영한다. 믿음의 믿음을 경영하며 겹쳐 아자 아자.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